클레오파트라. 이 이름만 들어도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시대를 뒤흔든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여왕.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거대한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신화 속에 가려졌던 그녀의 진짜 모습을 함께 찾아가 보시죠. 맞아요. 우리가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 보는 클레오파트라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을 매혹시킨 파무파탈로 그려지잖아요. 그녀의 매력 앞에 거대한 로마 제국마저 흔들렸다고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무려 20년 넘게 책임졌던 지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말로 외모 하나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걸까요? 흥미로운 건요, 남아있는 역사 기록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녀의 신화적인 이미지하고 역사 속 실제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에 있는 유혹적인 여왕, 로맨틱한 인물, 이른바 요브라는 이미지는요, 사실 그녀의 적이었던 로마가 만들어낸 일종의 선전물에 가까워요. 실제 그녀의 모습은 오른쪽에 가깝죠. 천재적인 전략가, 아주 뛰어난 외교관,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다면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를 이렇게 위대한 리더로 만든 진짜 무기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그녀의 비범한 지성이었습니다. 9, 화면에 숫자 9가 보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그녀의 지성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증거거든요. 네, 바로 클레오파트라가 구사했던 언어의 개수입니다. 무려 9개에 달했죠. 그리스어, 라틴어는 기본이고 주변 나라들 언어까지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이집트를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유일하게 현지 이집트어를 완벽하게 구사한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로마 귀족과는 라틴어로, 이집트 백성들과는 이집트어로 직접 소통하면서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녀에게 언어는 그냥 대화 수단이 아니라 권력을 다지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자산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녀의 리더십을 지성 기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순히 똑똑했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철학, 천문학, 약학 같은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외교 문서를 작성하고 정치 연설로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거죠. 그녀의 진짜 힘은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뛰어났던 그녀의 두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뛰어난 지성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두 번째 무기, 바로 외교술로 이어집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한창 팽창하던 그 시절에 약소국이었던 이집트를 지키기 위한 그녀의 외교는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의 건 게임이나 다름없었어요. 이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걸 설명해주는 것 같아요. 그녀에게 정치는 어떤 이상이나 명예 같은 게 아니라 국가와 자기 자신의 생존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 연대표로 한번 보시죠. 카이사르 그리고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51년에 왕위에 오른 그 순간부터 그녀는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했어요. 카이사르와의 동맹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고, 안토니우스와의 동맹은 로마의 새로운 실력자 옥타비아누스를 견제하기 위한 아주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었죠. 모든 관계는 철저하게 이집트의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무기는 경제와 이미지를 하나로 묶어내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의 강력한 브랜드로 만들어낸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녀는 이 네 단계를 아주 완벽하게 통합했습니다. 자, 먼저 국가 경제의 핵심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 무대에서 협상력을 극대화하죠. 동시에 자신을 이집트 최고의 여신 이시스와 동일시하면서 종교적인 권위를 확보합니다. 경제, 외교,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통치 기반을 완성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이집트에서 수입하는 곡물이 없으면 심각한 식량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또 부의 원천인 향신료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이 지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이걸 로마를 상대하는 가장 강력한 외교 카드로 활용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녀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옥타비아누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냥 패배일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지막 저항이었을까요? 흔히 그녀의 죽음을 비극적인 사랑의 끝 혹은 패배자의 절망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그녀가 살아온 삶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현대의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녀의 죽음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서 잡혔다면 로마 개선식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녀와 이집트의 완전한 패배를 상징하는 장면이었겠죠. 그녀는 그걸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의 서사를 스스로 통제하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적에게 승리의 완성을 내주지 않고 스스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방식을 결정한 최후의 정치적 행위였던 셈이죠. 클레오파트라의 삶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련된 날카로운 지성, 치밀한 전략, 그리고 어떤 위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치명적 매력은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